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잘 될 징조 3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9월쯤 되면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음의 준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내년을 염두하고 좀 더 큰 관점으로 현재를 객관화해 보는 거죠. 현재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으실 텐데요. 그걸 이미 자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바쁘고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미처 못 돌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봐드리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진심 담아 리딩할게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많이 담아가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구독과 좋아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엔젤타로를 응원해주세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4번, 2번, 3번, 1번. 1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텔레비전을 골라주셨네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 들어온 3가지의 잘 될 징조는 뭘까요?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느끼게 될 3가지 변화에 대해서 뽑아봤는데요. 뒤져 볼게요. 자, 이 일리베열의 카드에 좀 철학적인 카드가 나와서 굉장히 올해에는 의미 있는 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여러분에게 들어올 잘 될 징조, 몸에서 느끼는 변화, 또
또는 일적으로 느끼는 변화, 의식적인 변화,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 이렇게 세 가지로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별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별은 희망과 어떤 꿈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비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당장 좋은 일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내가 계획에 들어가는 일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비전이 있는 일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 큰 목표가 생기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그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별카드 같은 경우에는 부업에 대한 속성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또는 부차적인 공부에 들어갈 때, 뭐 취미생활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제2의 직업으로 넘어갈 정도의 굉장히 즐겁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암시하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비전 있는 일이 보인다 라고 한다면 그거 온전하게 좀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적인 변화인데요. 이 의식적으로는 행맨이 나왔어요. 거꾸로 매달린 남자인데요. 지금 보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떴죠. 이게 나를 제3자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찰하는 거기도 하고 통찰해 보기도 하는 거고요. 객관화해 보는 거기도 하죠. 이렇게 객관화를 해봄으로써 여러분은 올해에 오랜 관념이나 습에서 깨어나게 되는 게 의식적인 변화로 들어왔습니다. 뭔가 내가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봤을 문제를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네 라고 한다면 그건 잘 될 징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세 번째의 부분은 환경적인 변화입니다. 포 오브 완즈가 나왔네요. 이 포 오브 완즈는 결혼 카드다라고 일컫는 그런 웨이트 카드에서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4개의 이 지팡이가 나란히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은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좀 끈끈한 결연을 맺게 되는 환경에 놓인다. 이게 좋은 징조라고 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계약운이 될 수도 있고요. 취업운, 결혼운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무튼 뭔가 명확해지고 약속되어지고 예측이 가능한 범주의 환경에 들어서게 되는 거. 어찌 보면 안정감이죠. 안전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변화가 가장 좋은 징조라고 합니다. 대체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는 잘 될 징조인데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이런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는군요. 나 예전이랑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마음속으로 깊이 울림이 있는 그런 요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동을 쉽게 받는다던가 눈물이 자주 난다던가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상황이든 이해가 굉장히 잘 된다. 이해심이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 뭔가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고 하고요. 또는 투자할 거리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뺏기지? 저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내 제2의 직업이 될 수도 있잖아. 또는 부업거리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그거 너무 좋은 시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당장 여러분이 이루기에는 좀 넘어서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할 거예요. 뭐 직장 생활을 예로 들면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뭐 근래에는 유튜브가 너무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제 유튜브에 올인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생겼다고 하죠. 근데 이제 후폭풍이 좀 있었다라는 후기도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든 이제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모든 걸 올인하기에는 많은 에너지와
현실적인 여건이 좀 필요하긴 하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해보고자 한다면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으니 그 비전을 계속 키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투 오브 컵스가 나왔네요. 이미 여러분이 뭔가 운명적으로 느낄 만큼 여기에 푹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푹 빠지게 된 계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투자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돈만 보고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은 아는 거죠.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너무 치유를 받았어.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일단은 내가 너무 좋아.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또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안 이상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이 속에서 뭔가 찐한 감동을 느끼는 그 모먼트를 안 이상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행맨이 여러분에게 좋은 징조로 떴잖아요. 나를 성찰하고 통찰하고 오랜 관념에서 깨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런 카드 구성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의 오랜 신념 안에는 뭔가 힘들게 어렵게 쟁취해야 한다라는 신념이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좋아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지는 삶,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하는 걸 먼저 해야 하는 삶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이렇게 어떤 신성의 힘으로 무언가 정신적인 계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의 격동으로 더 이상 이런 관념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 처음으로 내가 현실보다는 어떤 이상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조금이라도 좀 나아가 보려고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지금 페이지에 펜타클로 여러분의 모습이 떴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큰 변화, 투자는 아닐 거예요. 소소하게 내가 벌어들이는 그 벌이 내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취미생활 하듯이 투자해 본다. 시간이든 에너지든 그렇게 분배를 해본다. 라는 정도로 보이니까요. 네. 한번 용기 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침들, 이 잘 될 징조를 더 극대화하는 방법들 뽑아볼게요. 그러네요. 정확하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나왔네요. 투 오브 펜타클이 여러분의 현재의 행동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투 펜타클은요, 두 가지를 양립시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이 두 가지 일들을 잘 꾸려나갈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을 동시에 굴려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큰 무리를 하지 않는 선이라면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불안정하게 하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는 아주 작은 소소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요 감정, 지금 느껴지는 그런 감동들 있죠? 이걸 무시하지만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9번의 펜타클입니다. 아하. 나인 펜타클은요, 사실 취미 생활에 좀 어느 정도 좀 돈을 투자할 때 나만의 정원을 꾸민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응당 그만한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면 안으로 나왔다는 건 마음을 쓰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치롭게 생각하는 비전이 있다면 또는 어떤 투자가 있다면 마음속에 여러분만의 아주 예쁜 아름다운 정원을 키워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까요?
여러분, 노력 카드와 직감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이 현재 하시던 일 플러스 또 다른 일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려면 노력적인 부분은 뭐 당연한 일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노력 카드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의 강인한 내면의 힘을 끌어내야 합니다. 게으름이라던가 미루고 싶은 욕구 또는 자기 연민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실상 노력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느낀 그대로 있죠. 직감적으로 내가 이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는 나라면 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계산적으로 가늠해 보는 것보다 뭔가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할 땐가? 지금 돈 되는 거 이걸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리스크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런 리스크를 감내해야 할까? 아껴야 잘 살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계산적인 생각보다는 직감,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거, 요거를 좀 더 우선순위에서 믿어볼 필요가 있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응당 여러분은 다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응원 드리면서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미신기를 골라주셨네요. 자, 이 세 장은요. 여러분의 잘 될 징조 3가지를 뽑아본 건데요. 어떤 변화가 들어올까요? 뒤집어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은요. 지성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는, 성장을 많이 이루는 그런 올해가 되겠다.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런 큰 변화를 얻게 되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각각 여러분의 육체 또는 일, 기술적인 변화, 그리고 의식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자, 우선 여러분이 몸으로 느껴지는 뭔가 하는 일에서의 변화는 hermit, 은둔자가 나왔네요. 이 은둔자는 한 분야의 마스터를 상징할 때가 있고 전문가나 현자를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에 분명히 통달한 자를 상징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이 이렇게 환하게 등불이 켜지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하는 일에 깊이가 좀 깊어진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쏙쏙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는 찾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드디어 찾게 됐어. 머릿속에 유레카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거. 그럼으로써 내가 하는 일이든 삶이든 또는 관계든 내가 무언가를 알고 행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은 느낌을 받는다. 이게 좋은 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변화에는요, 또 그와 반대로 어린 친구가 나왔어요. 아주 조그만한 도마뱀이 이렇게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지팡이를 올라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인 변화로 친다면 초심을 되찾는 거죠. 우리 여러분이 뭔가 헤매이는 것 같고 좀 오랜 시간 고심하고 천천히 곱씹었던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일과 관련해서 뭔가 명쾌하게 알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열정의 불꽃이 확 타오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좀 벌려보고 싶고 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그게 아주 좋은 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적인 변화에서는요, 나인 오브 완즈가 나왔네요. 9개의 지팡이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게 환경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명성, 내가 완수해온 일들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9개의 지팡이가 모일 때까지의 나의 노력이나 또는 성과,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하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언제까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안전할까? 이런 것들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나를 단단하게 잘 보호해 준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또 이게 사람으로 친다면 완전한 내 편, 지지 세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나 또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삶 안에서 나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내 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같은 편이 생기는 거, 또는 나를 잘 받쳐줄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 요게 좋은 징조라고 하네요. 네. 보통은 사실 좋은 징조라고 이야기를 해도 변화를 받아들일 때에는 다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거부감이 드는 그런 변화도 있거든요. 그런 징조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하나하나가 좋게 잘 유연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도 보는 내내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이 운기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하, 역시 통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죠. 몸도 마음도 많이 쏟아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뭔가 내 한계를 시험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라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 단계가 아니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스터적인 부분, 다시는 내가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럴 만큼의 지지 세력을 얻고 그렇게 하죠. 그쵸? 그렇게 되려면 나 스스로에게도 떳떳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풍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잘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모습에 달 카드가 떴거든요. 이 달에 대한 속성은 심상에 집중할 때 나옵니다. 심상에 집중한다는 건 초몰입을 한다는 거고, 이 초몰입한다는 힘이 결국에는 이 은둔자의 등불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왠지 모르게 진짜 이것만 알아낸다면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들춰내서 더 공부하고 파고들고 이것만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제대로 파악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을 것 같다라는 확신, 그 확신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감정적인 기복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어떤 확신이 아직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가는 길목이랍니다. 벌써 여러분이 의년중에 내 마음 안에 그걸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기꺼이 그 가는 길에 다양한 경험 또는 다양한 피드백, 다양한 성장통 이런 것들을 겪어나갈 생각이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운명을 좀 잘 받아들이고 있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봐도요, 이 힘카드가 나왔어요. 인내를 많이 요하는, 또 나를 뭔가 내 잠재성을 끌어내려고 하는지 이렇게 자꾸 나를 자극하고 푸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요즘이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러한 상황조차도 여러분의 내면의 등불을 켜게 만드는 그런 촉발제의 역할을 한다고 보여져서 지금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고 오히려 즐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오랜 관습적인, 신념적인 그런 해방감을 느끼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몰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지침을 뽑아볼까요?
우선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투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는데요. 이번의 펜타클은 두 가지의 일을 좀 동시에 다룬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일과 가정이 되겠고, 또 현실과 이상의 어떤 동시에 다뤄야 하는 일들도 되겠죠. 뭐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투 오브 펜타클의 예시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마 우리 여러분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다보는 어떤 미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은둔자는 예언의 속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예견되는, 예측할 수 있는 범주의 미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응당 현재뿐만 아니라 이상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무언가를 또 준비를 하시는 단계에 있으실 텐데요. 그 균형을 잘 맞춰서 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 가지에 굉장히 집중한다는 건 몰두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매몰된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균형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우리 여러분이 나의 한계를 뚫고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도 현재 내가 가진 것들 또는 가능한 것들, 당장 지켜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도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는 무언가를 수용해야 되느냐, 9번의 완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8개의 지팡이가 꽂혀져 있고요. 나머지 1개의 지팡이를 들고 오는, 산을 오르는 한 남자애가 보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안에 무언가 완수하고 싶은 미션이 있을 거예요. 그 미션을 꼭 완수해라,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완수하고 싶은 미션을 따라가면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마지막 불꽃을 꺼트리지만 않으면 충분히 언젠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수할 수 있을 거다. 내가 다다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의 속성, 또는 여러분이 파고들고 싶어하는 그 아주 깊숙한 곳, 그곳을 꼭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니 포기하지만 마라,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오, 자, 여러분,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한 키워드와 regeneration, 부활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자, 우리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으시죠? 뭔가 명확하게 나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일, 내가 반응하게 되는 일이 있으실 거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좀 솔직해 보는 게 오히려 여러분을 좀 더 적극적이게 만들고 깨어나게 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이 부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기회가 다시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기존의 것들보다 훨씬 좋은 새로운 기회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현실에 치우치지도 너무 미래에 치우치지도 않는 그 두 개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일에만 너무 빠져 계신 분들, 매몰되셨던 분들은요, 주말을 이용해서 또는 하루에 일과 중에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정말 아이처럼 그냥 발을 콩짝콩짝 뛰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두근두근 되는 그런 일들을 좀 끼워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또 기존의 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그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마음속 깊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신다면,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 요것만 꼭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행운을 빌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잘될 징조 3가지는 무엇일까요? 각각
변화를 뽑아봤는데요. 뒤집어 볼게요. 자, 우선은 몸, 의식, 환경적인 변화 각각 이렇게 한 장씩 뽑아봤는데요. 잘 될 징조, 그러니까 잘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들어올 변화로는 투 오브 소즈가 먼저 보이네요. 여러분이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일,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되는 일, 예전 같으면 상황 봐서 그냥 했을 텐데 이제는 확실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좋은 징조라고 합니다. 왜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눈치껏 내가 원하지도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선택을 안 해도 된다. 또는 안 하게 된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 변화에서는요. 또 에이스 소주가 나와주네요. 사실 에이스 소주는 신이 개입한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개입한 해결력, 지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맺고 끊을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 마음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중간은 없다 이거예요. 네, 확실해. 나는 여기에 확신을 가져. 나는 여기에서 승부수를 둘 거야. 또는 이런 관계는 싫어. 좋아. 이런 명확한 기준점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또는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지식이나 지성적인 힘이 굉장히 강해짐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알겠어 하는 그 모먼트가 들어오는 게 좋은 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행동을 안 하는 거겠죠.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에도 2번의 완지가 나왔는데요. 이 이수의 속성은요. 양가적인 부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흑과 백 또는 명과 암 이런 것들 있죠. 동전의 양면적인 부분을 모두 다루는 게 이 2번의 수거든요. 여러분은 외부적으로요. 나와 다른 사람을 겪으면서 또는 대립되는 어떤 의견을 마주하면서 오히려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여러분은 좀 맞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능동적 공격도 있지만 수동적 공격도 있거든요. 선택을 하는 것도 공격이기도 하고 결정을 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어쩌면 외부적으로 내가 표현하고 표출해내고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게 공격의 형태라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거, 말하지 않는 거, 선택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모두가 이 공격, 수동적인 공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굳이 싸우지는 않으나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나 사람들 덕분에 오히려 내가 뭘 원하는지 확고해지는 거. 이게 잘 될 징조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흐름을 잘 받아들이고 계신지 현재의 상황 살펴볼게요. 오, 야, 여사제가 나와주네요.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 요즘에 생각이 좀 많으시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어떤 점에서 생각이 많아졌느냐 라고 보니까 물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과 이상적인 부분의 충돌 같아요. 네. 지금 1배열, 3배열 보면요. 한 사람은 동전을 높게 치켜들고 있고, 한 사람은 머리에서 빛이 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냐,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삶이냐, 물질적인 삶이냐, 여기 안에서 좀 양가 감정을 느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어느 한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끌림이 있으시대요. 저는 그게 좀 깨달은 삶, 약간 영적인 삶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굳이 돈을 등한시하고 금전적인 부분을 등한시하고 그냥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유롭게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어디에 무게를 실을지 어떤 삶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답을 구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거든요. 왜 우리가 타로나 사주를 볼 때 그래서 저 부자 돼요? 그래서 저 뭐 잘 먹고 잘 사나요? 몇 살에 결혼하나요? 뭐 이런 굉장히 그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아도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서 올라온 최종적인 그 목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근본적인 부분을 계속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어느 순간 확고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거랍니다. 아, 더 이상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확실한 건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구나. 이걸 좀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고 보면 그걸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싫어하는 일은 내가 억지로 마음을 먹어도 안 하게 되죠. 그쵸? 거기에서 힌트를 좀 얻게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 시그널을 정확하게 잘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좀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실 거거든요. 이걸 또 현실로 풀어보자면 뭐 계약을 한 상황이라던가 며칠까지는 일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묶여 있는 상황, 또는 대출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그죠? 또 관계 내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급하게 서두를 필요 전혀 없고요. 조만간 무엇이 나에게만큼은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말 나다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모먼트가 올 거라고 합니다. 또 어떤 장사나 사업을 하는 와중에 드는 양가 감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추구하지 않을 것인가, 유행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결대로 갈 것인가, 이런 걸 고심하는 단계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조만간 시기가 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좀 더 디테일한 지침을 뽑아 볼게요. 자, 우선은 페이지의 완즈가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방향으로 떴습니다. 이 페이지 완즈는 성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초심이라는 건 열정이죠. 열정,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무언의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 여러분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고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루 종일 해도 피곤하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즐거운 거리들, 재미난 일들을 좀 많이 하시래요. 일단 생각 속에 계속 매몰되다 보면 이런 양가 감정 사이에서 계속 시간을 좀 보내게 되면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지 말고 좀 더 밝고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좀 능동적인 그런 곳으로 좀 가보시는 거, 그런 활동을 좀 늘려보시는 거 도움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서는요, 어떤 걸 내면으로 끌고 와야 하는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킹 오브 완즈가 나왔네요. 둘 다 완즈에 대한 속성이 나왔는데, 킹 오브 완즈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나이고, 내가 왕이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통솔해 나갈 수 있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확신을 가지시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티는 내지 않아요. 그런데 명확히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 내가 확실하게 어디에 끌림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이 주변의 어떤 영향 때문에 잠시 흔들리기도 하고 한 곳에 치우치기도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복잡할 때, 마음이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갈래를 생각하게 될 때, 염두하게 될 때는 그냥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좀 즐겁게 내 에너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심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지금 뭔가 내가 필요 이상으로 좀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는 곧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헤어스라는 카드가 여러분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우선 돌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와의 어떤 경계, 그 경계를 잘 구분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장의 행맨, 거꾸로 매달린 남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나를 좀 옥죄는, 약간 내 발목을 붙잡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고요. 그게 내 가정 내에 있든 또는 인간관계에 있든 뭐 조직 내에 있든 회사 내에 있든 물질적인 관계에 있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일은 일이고 내 삶은 삶이다.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Time to go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서 얻을 게 없어.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될 거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추구해왔던 것을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른 걸 추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또 하시는 일이나 사업, 장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향성을 좀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면, 또는 무언의 압박으로 눈치껏 그렇게 해왔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좀 베팅해 볼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응원 드리면서요,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등불을 골라주셨네요. 자, 우리 여러분의 잘될 징조는 뭘까요? 세 가지의 변화로 뽑아봤는데요. 뒤집어 볼게요. 오, 자, 우선은 여러분의 몸, 의식, 환경적인 변화가 어떻게 들어와서 이게 좋은 징조로 발현이 될지 뽑아봤는데, 이 몸적인 변화에서는 8번의 소주가 나왔네요. 일단 여러분이 처음에 이런 잘 될 징조, 좋은 징조를 받아들여야 할 땐 다소 이게 좋은 징조인가 싶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혀 왔던 행동들을 자각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아, 내가 나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구나. 잘못대하고 있었구나. 스스로를 이렇게 묶어두고 가둬두고 있었구나. 진정으로 내 인생을 잘 풀리게 하지 못했던 거, 뭔가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던 건 나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자각하는 순간이 와서 내 행동이 바뀌고 습관에 변화를 주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마음 안에서는 6번의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식스 펜타클은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현재의 자원을 분배할 때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속이라고 한다면 의식적으로 내가 무엇을 담아내고 무엇을 버려낼지, 이 바구니에 어떤 것들을 골라 담을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진다. 가치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또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용이 되어야 해요. 내가 많은 부분을 할 수 없다라는 거, 한꺼번에 빠르게 내가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자기 허용과 이해, 포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행동을 바꿔야겠다. 원래 그게 불가능했던 거구나 라는 걸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탐험가가 나왔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뭔가 통제적이고 갇혀져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좀 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환경에 놓이게 된다거나 새로운 자극을 좀 얻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많이 변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정말 좋은 징조라고 이야기하네요.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자원이 뭐냐면요. 사람이래요. 네. 요 근래에 유퀴즈에 행복학을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사람이라는 자원으로 얻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 행복이라는 게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얻는 행복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회를 많이 얻고 눈이 좀 시각이 좀 트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 이런 흐름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와, 그렇구나. 자, 우리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뭔가 아리송하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는 일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선은 현재 상황이 지금 좋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됐든, 삶이 됐든, 뭔가 가정 상황이 됐든, 좀 안정적인 그런 궤도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좀 편안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몽글몽글한 그런 일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마음속에 별이 떴네요. 이런 꿈도 꿔보고 저런 미래도 그려보고 저런 이상도 한번 계획해보고 이런 상황이 요즘에 많이 있으실 텐데 근데 그걸 좀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게 사실 현실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주변에서 주변 환경이나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여러분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던가, 또는 일이 잘 풀리고 있다던가, 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다던가 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8번의 소지가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까? 이게 과연 돈 때문이었을까? 또는 가족 때문이었을까? 과거에 너를 괴롭혔던 어떤 트라우마 때문이었을까? 생각해보면 너를 가로막고 있었던 건 너 자신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철학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만 마음을 굳게 먹고 뭔가 배워보기로 한다던가 도전해보기로 한다던가 적극적으로 교류하기로 해본다던가 먼저 좀 움직여 본다던가 변화를 준다던가 하면 되는 거라고 보여져서요. 여러분에게 용기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카드가 뜬 이상은 여러분이 자각할 수밖에 없는 변화일 거예요. 근데 이 변화를 그 순간 탁 붙잡고 끈기 있게 끌고 갈 것인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 생각을 키울 것인가, 그 기회를 키워나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선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침이 뭐가 있을까요? 이 지침까지 좀 펼쳐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아직 창창하죠. 네.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뭐 20대 초반 정도만 생각해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기에는 늦었어. 10대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든. 그래서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이 뭐예요? 10대 때에도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도 그때의 나보다 더 우월하고 더 잘 나가고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비교하고 그렇게 되면 좀 늦은 거 아닌가 하고 용기를 못 낼 때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꿈도 많이 바뀌고 목표도 많이 수정하고 하긴 했는데 그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더 제약이 많아지고 또 고려하게 되고 책임도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용기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회가 없어서 정말 여건이 안 돼서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정말 시기적으로도 좋고 내가 꾸려왔던 일이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반이 잘 잡혀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서요. 네, 한번 자, 지침을 한번 뽑아보고 그러니까요. 자, 에이스 펜타클이 나와주네요. 자, 기회를 잡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고 여겨진다면, 정말 좋은 씨앗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키워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해봐야 알거든요. 네,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뭔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꿈, 이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주 작게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데스 카드가 마음 안에 뜨네요. 이걸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데스가 뜬다면 이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나 미련이나 또는 관념들, 습관들, 규칙들, 룰들,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지워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의식 상태로 갈아 끼워야 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새로운 기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적 죽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종교에서는 죽음을 해방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무언의 생각, 상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해방시켜 주시는 거, 요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겁먹지 마시고 마음 한켠 작은 바구니에 동전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요. 네, 시간이든 그게 체력적인 에너지든 정신적인 에너지든 한번 써보시면 어떨지.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뭔가 힐링이 필요하신가 봐요. 네. 잠깐 뭔가 두려운 감정, 뭔가 이것을 하는 데에 따라오는 다양한 부담들,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 속에서 한번 여유를 부려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마음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면서 천천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보이실 거래요. 네. 그리고 이런 상념, 나를 괴롭혔던, 스스로 나를 가둬뒀던 건 나였구나라는 그 마음 자체가 상처잖아요, 사실.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줄 충분한 시간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요점 기억하셔서 내일 당장이라도 점심시간에 가까운 공원 가보셔도 좋고요. 명상이라던가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 꼭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4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